1902년 런던. 베아트릭스 포터는 말썽꾸러기 토끼 피터가 주인공인 그림책 더 테일 오브 피터 래빗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 책을 두고 후대 사람들은 20세기 그림책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04년, 또 다른 전설이 되는 장난꾸러기 피터가 탄생했다. 언제나 아이로 남고자 했던 J.M. 베리의 작품 피터팬, 연극에서였다. 그해 3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서는 작가이며 만화가인 닥터 수스가 태어났다. 그 무렵 나스메 긴노스케는 런던에 유학 중이었다. 문구성으로부터 영어 연구를 명받고 온 처지여서 연말 귀국 때까지 런던 시내 작은 하숙방에 틀어박혀 독서와 문학론 집필에 매달리고 있었다.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나스메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의 오카쿠라도 관비 유학생 신분으로 런던에 왔다. 오카쿠라는 도착 후 공사관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나스메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하니 살펴보고 보고하라는 문구성 지시였다. 나이는 나스메가 1살 더 많지만 두 사람은 제국대학에서 딕슨에게 영문학을 배워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자나도 한번 찾아가 보려고 마음먹고 있던 터라 곧장 나스메가 거처하는 하숙집을 방문했다. 나스메 군, 오랜만일세. 얼굴이 많이 상했군. 나도 10년 전에 외국 생활을 경험해봐서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 오카쿠라군 아닌가. 자네도 유학 온다는 소식은 전해 들었네. 먼 길 오느라 수고했네. 나스메가 반갑게 맞이했다. 그런데 말이야. 자네가 많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왔네. 대체 어찌 된 일인가? 별거 아닐세. 신경이 예민한 탓에 위가 좋지 않아 외출을 삼가다 보니 유학생들 사이에 내가 미쳤다는 말이 돌았다고 하더군. 요즘은 하숙집 여주인이 자전거를 권해서 타고 다닌다네. 그것도 운동이 되는지 아픈 데가 많이 좋아졌어. 나스메가 손으로 아랫배를 슬슬 문지르며 말했다. 그만해서 다행이군. 건강 잘 챙기게나. 나도 어릴 때 몸이 무척 약했어. 당시 신의 손이라고 불리던 햇번 의사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 후로는 항상 조심하며 살지. 그건 그렇고 문학론을 연구한다면서 진척은 있는 게야. 열심히 쓰고 있기는 하네. 2년 유학생활 끝에 남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지 싶네. 자네는 교수법 때문에 온 건가? 그렇다네. 관련 학설과 서구 사정은 일본에도 이미 소개되고 있네만 본토에서 직접 배우는 거니까 이참에 제대로 연구해 볼 생각이야. 자네는 워낙 성실해서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런던 생활이 불육회하기 짝이 없네. 마치 영국 신사라는 늑대무리에 끼어있는 한 마리 무쿠 이누 같은 느낌이 들어. 무쿠이누는 털이 많은 개를 말한다. 하하하. 재미있는 표현이군. 오카쿠라가 웃음을 터뜨렸다. 런던은 아이들 책도 신간이 자주 나온다고 들었네. 가니치가 읽을 만한 책을 보내주고 싶네. 재미있고 가벼운 읽을거리를 추천해주게나. 가니치는 8살인 큰 아이다. 여담이지만 오카쿠라가 장남 이름을 가니치라고 지은 건 시노부가 장남 이름을 가니치로라고 한 것처럼 그냥 우연은 아니다. 간은 옛날에는 간으로도 쓰였다. 1927년 자우익 세력이 합작하여 결성한 대표적인 항일단체 신간회도 원래는 신한회로 하려고 했으나 총독부의 반대로 신간회로 정했다고 한다. 당시 안재홍, 이상재 등 신간회 발기인들도 한이 간과 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보다 자네가 영어책은 더 잘할 텐데 그렇지 않은가? 나스메가 싱긋 웃었다. 그래도 자네가 추천해주는 책만 하겠어. 오카쿠라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싱거운 소리 그만하게. 재미있고 가벼운 책이라면 아동용 그림책도 괜찮을 걸세. 영국은 아이들이 읽을 만한 좋은 책이 종종 출판되고 있어. 올해만 해도 토끼 이름이 피터인데 그 녀석이 농장에서 말썽을 피우고 어쩌고 하는 그림책이 인기가 대단한가 봐. 무슨 포터라는 여성 작가가 썼다는데 읽어보게. 키플링도 딸에게 들려주는 동화라며 저스트 소 스토리즈를 출간했네. 실제로는 딸이 급성 폐렴으로 죽었고 그 딸에게 바치는 이야기라고 하더군. 마지막으로 나온 지 좀 되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이 있네. 루이스 캐럴이라는 수학 교수가 쓴 앨리스 이 넌더랜드라는 책이야. 그 책에도 토끼가 등장한다네. 고맙네. 그림책은 당장 사서 가니치에게 선물로 보내줘야겠군. 그런데 자네가 문학론을 쓰고 있다고 해서 묻네만 영국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대학이 있는가?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은 대학에도 자리는 있다는데 영문학을 본격적으로 가르치지는 않나 봐.
일본 학생이 많이 유학 오는 대중적인 학교인 런던 대학의 유니버시티 칼리지와 킹스 칼리지가 가장 먼저 영어 관련 과목을 가르쳤고, 옥스퍼드 대학도 10년 전쯤에 영어학부가 설치되었다고 들었네. 그리고 놀라지 말게. 영어를 전국의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도 올해부터라고 하네. 인도 같은 식민지에서는 영문학을 가르쳤지만 영국에서 영문학 교수가 처음으로 임명된 것은 1904년경 옥스퍼드 대학에서였다. 미국에서도 1920년대에 들어서야 대학에서 영문학이 비로소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크크크.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야 하나. 식민지 경영에 바빠 정작 자신들의 모국어인 영어나 영문학은 돌보지 않았군. 자네도 알겠지만 산업혁명으로 대량의 노동자계층이 생겼고 그들에게 교양교육을 싼 값에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특히 영어와 영문학이 필요했어. 중등교육 수준의 교양을 갖춘 하급관리자를 서둘러 양성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리고 노동자계층 중에서 활발한 상공업 활동으로 급속하게 부를 축적한 신흥부르주아 세력이 등장하자 그들 중류계급의 폭주를 미연에 막기 위한 사회 안정화 조치도 필요했어. 그들을 신사와 숙녀로 훈육해야 하는데 종교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으니 기댈 곳은 교양으로서 규범으로서의 영문학이었던 게야. 영문학은 보편적인 인간적 가치관을 다루면서 이상적인 생활 습관이나 도덕관을 연출해 사람들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거든.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운 영어 교과서 리더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야. 이러니 그리스 로마어로 쓰인 고전을 인문학의 생명줄로 여기는 대학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지. 식민지는 달라도 자기 나라 사람에게 자기 나라의 문화나 문학을 일부러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여겼을 수도 있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런던에 오기 전부터 뭘 연구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자네는 작심하고 온 것 같네. 그래, 계획이 뭔가? 자네가 아까 늑대무리 속에 무쿠이누 같다고 했는데 말이야. 우리 일본어도 그런 것 같아. 언어학적으로 우리 일본어는 영어의 방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영어만 놓고 보면 우리 일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원어민인 영국인보다 잘할 수는 없겠지. 그렇다면 영어 교육에 대해 말할 때 순전히 영어만 강조해서는 곤란하다고 봐. 우리 영어 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영어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교양으로서의 영문학이면 어떨까 하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대학에서 영미대과 작품집으로도 영문학을 배웠자는가. 나는 그때마다 축약본이 아니고 원전으로도 읽어야지 했네.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읽고 주석도 달아봤어. 그러다가 이런 작업을 여러 건 하다 보면 맥밀란 총서 같은 영문학 총서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 일본인이 쓴 영문학 총서. 그럴듯하지 않은가. 물론 초서부터 현대 작가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을 총망라해야겠지. 나중에 그런 총서를 만들어 보고 싶어 이번 유학 중에 틈틈이 책부터 구상해둘까 해. 나도 서양을 배우고는 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혼란스럽고 나 자신이 무용해진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제는 모방이 아니고 일본적인 것으로 뭔가를 쓰거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아직 분명한 건 없지만 말이야. 일단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 자네처럼 현장에서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영문학 연구도 영어 교수와 영어 학습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볼 테니까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고 봐. 기대하고 있겠네. 오카쿠라는 귀가 길에 우편 전신국에 들러났음에 뒷노스케 건강 이상 없음이라고 쓴 정보를 본국으로 붙였다. 이런 소동이 있고 난 뒤부터 문부성은 선발된 유학 대상자들을 따로 불러 유학을 가서 나스의 군처럼 하숙집에 틀어박혀 책만 읽어서는 곤란하다고 주의를 줬다. 애초에 유학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나스메는 런던에서 고심하며 쓴 문학론을 안고 무사히 귀국했다. 그리고 라프카디오 헌의 뒤를 이어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도쿄 제국대학교 영문학과 전임 강사가 되었다. 그로부터 약 20년 후 오카쿠라는 영문법학자 이치카와 상키와 함께 영문학 총서 전 100권을 공동 주간으로 발행했다. 이 총서는 10여 년에 걸쳐 나왔는데 1921년에 이치카와가 주석을 다른 셰익스피어의 킹 리어를 시작으로 1932년에 마지막 권인 토마스 하디의 장편 서사극시 더 다이너츠스가 출간되었다. 그 중에 J.M. 베리의 작품 피터팬 시리즈와 힘든 키플링의 책 2권도 포함되었다. 피터팬은 오카쿠라가 런던 유학 중이던 1904년에 연극으로 공연되었다. 이 영문학 총서는 훗날 소영문학 총서라는 독해 교재 시리즈로 출간되었으며 쇼와 중기까지 교육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1923년 교토 제상고등학교에 입학한 조선 학생 권중위는 도서관에서 이 영문학 총서 시리즈를 열심히 읽었다.
권중일은 도쿄 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영어 영문학을 가르쳤다.